AI 칩 시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TPU가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정작 그 핵심 파트너인 브로드컴의 CEO는 이 성공을 막 대놓고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런 성공 스토리를 어떻게든 더 알리고 부풀려서 주가를 띄우라고 할 텐데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정말 단순한 경선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 발언 뒤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상황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보죠. 구글의 텐서 프로세싱 유닛, 우리가 보통 TPU라고 부르는 칩이 있잖아요. 네. AI 연산에 특별히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그러니까 ASIC의 일종이죠. 바로 이 TPU가 시장에서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고 브로드컴은 이 TPU 개발에 처음부터 함께한 핵심 파트너사입니다. 맞아요.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구글이 칩의 큰 그림, 그러니까 아키텍처 설계를 하면 브로드컴이 자신들의 방대한 기술력과 IP,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실제 작동하는 칩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의 성공이 곧 브로드컴의 성공인 거의 운명 공동체 같은 아주 끈끈한 관계인 셈인데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브로드컴의 CEO 혹탄이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엄청난 성공을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른 두 고객사는 TPU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XPU 개발 경로를 선호한다. 맞아요. 거기서 말하는 다른 두 고객사는 정황상 메타와 바이트댄스로 추정되고 있고요. 여기서 근데 XPU라는 건 뭔가요? TPU처럼 어떤 특정 제품 이름인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혹탄이 말한 XPU라는 건 어떤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TPU처럼 정해진 명칭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종류든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형 프로세서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들은 기성품인 GPU를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고유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인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성공 파트너십 대신에 다른 고객사 이야기를 꺼낸 거잖아요. 이건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봐야 해요. 전력적 커뮤니케이션이요? 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층위를 나눠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장 표면에 있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지금 브로드컴이 가진 가장 큰 약점 혹은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는 뭘까요? 아무래도 방금 얘기했던 구글과의 관계 아닐까요? 한 고객사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에요. 정확합니다. 바로 단일 고객 의존도 리스크죠. 현재 브로드컴의 AI 관련 매출에서 구글 TPU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핵심 파트너니까 절반은 넘지 않을까요? 한 60%? 아니면 70? 훨씬 높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프와 같은 여러 기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현재 브로드컴 AI 매출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80%요? 와, 80%라니. 이건 그냥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 딱 한 곳이랑만 일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그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끊거나 아니면 잘못되기라도 하면 바로 수입이 용이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비유가 딱 맞아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주 직관적인 건데 협상력 약화예요. 아무리 브로드컴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매출의 80%를 쥐고 있는 고객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죠. 나중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칩 가격을 정할 때 아무래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글 입장에서는 뭐 약간 배짱을 부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 말고 대안이 있어 하면서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인데요. 바로 고객 내재화, 인소싱 위협입니다. 고객 내재화요?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구글이 마음먹고 자체 칩 설계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서 브로드컴의 역할을 지금의 핵심 설계 파트너에서 그냥 단순 위탁 생산업체 수준으로 낮춰버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아, 맞아요. 자료에 보니까 시장에서 커스터머 오운드 툴링, 즉 고객 소유 툴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고객 소유 툴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칩 설계와 제작에 필요한 핵심적인 도구나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IP를 브로드컴이 아니라 구글이 점점 더 많이 직접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브로드컴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설계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구글의 설계도대로 물건만 찍어내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익률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위협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구글은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의 전문성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위협일까요?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만약 5년 전, 10년 전이었다면 저도 그 위협이 좀 과장됐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설계에 쏟아붓는 돈과 인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매출 변동성이에요. 매출 변동성이요? 네, 브로드컴의 실적이 특히 AI 부문 실적이 오로지 구글의 투자 계획이나 전략 변경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내년에 AI 인프라 투자를 조금 줄이기로 결정하면 브로드컴의 실적은 바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리스크를 듣고 나니까 혹탄 CEO의 발언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네요. 그렇죠. 메타나 바이트댄스 같은 다른 고객사를 일부러 콕 집어서 언급한 건 결국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안심 메시지였군요. 여러분, 우리 회사는 구글이라는 바구니에만 모든 달걀을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요. 바로 그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메시지도 있어요. 우리의 진짜 실력은 TPU라는 특정 칩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객이든 그들이 원하는 어떤 맞춤형 칩이든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범용 설계 역량에 있습니다. 라는 걸 시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단일 고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회사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아주 영리하고 계산된 전략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첫 번째 목적은 내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구글과 투자자들을 의식한 방어적인 전략 차원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그들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도 분명히 이 발언을 아주 유심히 들었을 텐데요. 경쟁 구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발언은 또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왔네요. 이게 바로 이 문제를 분석하는 두 번째 층위, 시장 포지셔닝과 다각화 전략입니다. 브로드컴은 지금 거대 기술 기업인 구글, 그리고 시장 지배자인 엔비디아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줄타기라니 어떤 의미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혹한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글과 함께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엄청난 대항마를 만들었습니다. TPU가 시장을 뒤흔들 겁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쳐보죠. 네. 우선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겠죠. 물론 지금도 경쟁 관계지만 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요? 네. 구글 외 다른 잠재 고객들, 그러니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이 브로드컴을 어떻게 볼까요? 저 회사는 완전히 구글이랑 한 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구글의 전담 파트너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브로드컴과 협력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어요. 왜죠? 기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의 가장 큰 경쟁사인 구글의 성공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회사와 자기 회사의 가장 민감한 미래칩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손을 잡는 게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그거 재밌네요. 비유하자면 특정 축구팀의 전담 제어할 코치가 너무 유명해지면 라이벌 팀에서는 그 코치를 영입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것과 비슷하네요. 맞아요. 우리 팀의 핵심 선수 정보를 달게 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또 저 코치가 우리 팀에 와서도 예전 팀을 더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되고요. 그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브로드컴은 모든 팀을 상대할 수 있는 중립적이면서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코치로 알려주고 싶은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혹차는 지금 당신의 그 비유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어요. 모든 다른 팀의 라커룸에 자기 명함을 직접 돌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 챔피언 팀을 위해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들 보셨죠? 그건 그 팀만을 위한 맞춤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만을 위한 당신의 팀에 꼭 맞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도 제가 짜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발언, 다른 고객들은 자체 XPU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려 한다는 말을 일부러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발언은 다른 모든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아주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제안, 일종의 러브콜인 셈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와, 구글이 우리와 손잡고 TPU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며 대성공을 거뒀듯 여러분이 꿈꾸는 바로 그 자체의 칩 개발, 우리가 실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영업 메시지죠.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 TPU의 한계에 대해서도 묘묘하게 언급했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GPU에서 TPU로의 이동은 트랜잭셔널 무브다. 라고요. 이건 또 무슨 뜻이죠? 네, 거의 뭐 자기네 회사의 가장 큰 성공작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트랜잭셔널 무브라는 표현은 정말 절묘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발언은 TPU가 구글의 특정 AI 모델, 예를 들어 제미나이 같은 모델과 구글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만 극도로 최적화된 특수 목적용 칩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범용이 아니라요? 네, 다시 말해 엔비디아의 GPU처럼 어떤 모델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범용 칩이 아니라는 한계를 스스로 밝히는 거죠.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들 제품의 단점을 말하는 셈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브로드컴이 단지 TPU 제조사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범용 맞춤형 칩 설계의 최강자임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다른 잠재 고객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TPU는 구글만을 위한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체형과 스타일에 꼭 맞는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 정장을 새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와, 자신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멋진 포트폴리오, 레퍼런스로만 딱 활용하는 거예요. 정말 고단수죠. 와, 정말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네요. 리스크 관리, 경쟁자 견제, 미래 고객 유치까지. 그래도 여전히 좀 의아한 건 눈앞의 엄청난 성공을 일부러 감추는 게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들은 보통 더 자극적이고 화끈한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니까요. 이 모든 전략이 결국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 걸까요? 바로 그게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자 세 번째 분석 층위인 기대관리, 익스펙테이션 매니지먼트 전략입니다. 기대 관리요? 네. 혹탄 CEO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시장의 환호성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만드는 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 TPU의 성공은 이미 지난 몇 년간 브로드컴의 주가에 충분히 아주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직접 나서서 TPU가 역사상 전례 없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더 엄청날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렇죠. 기대치가 한열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겠죠. 그럼 나중에 구글의 주문량이 조금이라도 둔화되거나 다음 세대 칩 개발이 살짝 늦어지기만 해도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대치 미달, 즉 어닝 초크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풍선을 너무 크게 한 개까지 불어넣으면 작은 바늘 하나에도 아주 쉽게 터져버리는 것과 같아요. 아,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바람을 서서히 빼서 안전하게 착륙시키려는 전략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혹탄은 그 풍선이 위험하게 터지지 않도록 오히려 바람을 조금씩 빼면서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거예요. 그의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세련되고 정제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구글 TPU라는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의 잠재력은 그것 하나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성공에 결코 간주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성장 엔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낮추는 대신 여러 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전략이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TPU의 성공을 브로드컴이 가진 압도적인 맞춤형 반도체, 즉 ASIC 설계 역량을 시장에 증명하는 하나의 완벽한 쇼케이스 또는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거예요. 시장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구글과 함께 이 정도 수준의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큰 기회는 이제 막 자체 칩 개발을 시작하려는 다른 모든 빅테크 기업들에게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겁니다. 와, 이제 정말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정리해보면 브로드컴 CEO의 그 언뜻 이해하기 어려웠던 발언은 성공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게 전혀 아니었네요. 네, 아니죠. 오히려 그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정말 고도의 전략이었군요. 네, 오늘 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중 전략, 듀얼 스트래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발언으로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거죠. 한편으로는 구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나 잠재적 내재화 위협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어적 전략을 구사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을 동시에 쓰는 거고요. 맞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글 외의 다른 모든 빅테크 기업들에게 우리는 중립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당신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미래의 커스텀 AI 칩 시장 전체를 장악하려는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결국 혹탄 CEO의 발언은 단기적인 환호와 박수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대신에 장기적인 안정성과 미래 시장의 지배력 확대를 추구하는 정말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본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한 기업 CEO의 몇 마디 발언 속에 이렇게나 복잡한 리스크 관리, 경쟁 구도에 대한 계산, 또 투자자 심리 전략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니. 우리가 평소에 보는 화려한 신제품 발표나 실적 발표, 그 이면에서 얼마나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논의는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앞으로 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혹탄의 말처럼 자신들의 운명을 통제하기 위해, 즉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 AI 하드웨어 시장의 관력 지도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미래 시장의 판도를 예측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소수의 거인이 지금처럼 막강한 플랫폼 파워로 시장을 계속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수많은 종류의 각양각색 맞춤형 칩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분석한 브로드컴 같은 기업이 그들 모두에게 핵심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AI 시장을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